택배 배송 계약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택배 배송 계약 관리는 기초 관리의 다섯 번째 택배 배송 계약 관리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보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이 택배 배송 계약 관리는 이걸 등록을 해 주셔야만 그 주문 접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문을 등록할 때 택배사에 대한 기본 정보 값을 가지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이 필요한 거고요. 이걸 처음에 등록하실 때는 여기 기본에 추가 버튼 있죠. 기본 계약 밑에 추가. 이 버튼을 눌러주시고 새로운 팝업 창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에서 CJ 대한통운 여기 택배사를 선택하셔야겠죠. 롯데, 한진, 로젠, 우체국. 요 다섯 가지 택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택배고 저희 시스템 내에서 시스템 연계가 되어 있는 택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선택하시면 여기 보는 아이디는 보통 CN 플러스나 CJ 보면 CN 플러스, 한치는 포커스, 롯데는 엘토스 이런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에 로그인하는 아이디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CJ 같은 경우는 3으로 시작되는 8자리 번호죠. 3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이 번호 같은 경우는 고유 번호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한 번 더 등록하실 때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잘못될 경우에는 배송 자체가 이제 정산 부분이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다른 택배에서 다른 대리점에서 출고되니까요. 출고된 거로 전산에 등록됩니다. 그리고 기본 설정해 보시면은 판매자의 기본 택배로 설정이 된다고 이렇게 설정이 돼 있죠. 여기에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주 택배가 극소로 나가시는 택배 물량이 많은 데가 있고 중이나 소나 대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저쪽이랑 계약해서 소로 계약해서 소가 많이 나간다면 소를 선택하시는 거고 대부분의 상품은 극소로 계약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극소로 선택하시고 신용금액 우리가 고객한 택배사와 계약했을 때 얼마의 요금을 책정하느냐 그죠? 3PL에서 물류 대행이라면은 금액이 좀 오르겠죠? 택배비 플러스 작업 비용을 플러스 박스비 포함해 가지고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용 금액은 우리가 받을 돈.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는 1,600원짜리 택배를 보낸다. 그럼 1,600원이 되시겠죠? 그리고 착불 금액은 예전에는 의미가 있었는데요. 현재로서는 착불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에 착불 안 갑니다. 웬만하면 고객도 싫어하고 보내는 분들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미 없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써주셔도 되고 아니면 안 써주셔도 됩니다. 그냥 임의로 쓰셔도 되고요. 대부분 저희가 요청하는 건 그냥 같은 금액이거나 아니면 그냥 2,500원 얘기를 드려요. 그리고 무게 단위는 얘가 극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서 얼마에서 얼마 금액이다. 사이즈 합이 얼마에서 얼마다. 앞으로 이거는 계속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무게는 우리는 1에서 얘는 2까지다. 그리고 단위는 예를 들어 가지고 100에서 아니 100이 아니죠. 60에서 120. 요거는 3변의 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적어 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모르시겠으면 60에서 70 적는 경우도 있어요. 단 이거는 나중에 어떤 부분에서 연결이 되냐면은 상품 관리에서 보시면은 그 3변의 합을 적는 게 있어요. 최적 관리라고 하는데 그거 하실 때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모르시면 한 번 더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발송인 정보라고 보면은 이거는 송장에 찍히는 정보입니다. 이 발송인명은 송장에 어떤 이름으로 찍힐 건지 우리는 테스트 업체면은 테스트 업체라고 적으면 송장에 요 테스트 업체로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송장에 전화번호가 찍힌 건데 가급적이면은 회사 전화번호 적어주세요. 개인 핸드폰 적으면은 전화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CS가 받을 수 있는 번호, 그 번호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하단에 보시면은 이 주소 찾기 보고 여기 주소라고 나오잖아요. 이거는 반품지 주소입니다. 반품지 주소. 그 대부분 보면은 택배사 대리점에서 반품을 받아서 수거를 모아서 갖다 주실 경우는 택배사 대리점 주소를 적으셔야 되고요. 아니면 우리 사무실로 직접 물건을 가지러 오는 경우는 사무실로 적으시면 되고 물류창고로 직접 들어가면 물류창고 주소입니다. 즉 수거와 반품이 이루어지는 지역이에요. 요거는 그래서 이 부분만 적으시면 되고 사업자 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사업자 번호는 거래명세표가 필요한 송장을 뽑는 업체에서 해당이 되세요. 이 경우는 송장 자체가 다른 송장으로 나오니까 이거는 별도로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상세 주소 입력하라네요. 입력했습니다.
그죠? 저장됐습니다 하고 여기 새로운 게 등록이 됐죠? 요 3022 뭐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기본 택배사로. 그죠? 이렇게 등록이 됐고 이 우측에 보시면은 추가 박스 계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한 상태에서 추가 박스 구성을 눌러 보시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등록한 기본 운임의 극소에 1,600원, 착불은 2,500원에 무게는 1에서 2kg 정도 나가고 사이즈 합은 60에서 70이다. 그죠? 그럼 소, 중, 대도 등록 가능하고 이형도 등록 가능합니다. 이걸 등록했을 때 어떻게 쓰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시겠죠? 이거 등록하면 끝이지 않냐? 아닙니다. 상품 관리에서 보시면 이걸 등록하는 이유는 상품 관리에 눌러보겠습니다. 이건 상품 관리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상품 관리에서 보시면은 우측으로 쭉 조회해서 가보시면은 여기에 이 제품에 대해서 창고는 어디서 나가며 이 제품은 소로 나가는지 박스 타입이 극소로 나가고 이거는 설정을 안 하게 되면 기본 디폴트가 극소입니다. 왜냐면 기본 운임 택배이기 때문에 이 제품은 중으로 나간다. 이 제품은 대로 간다. 드래그해서 선택하십니다. 이 제품은 특대로 간다. 이형으로 간다. 이거에 대한 설정입니다. 대와 극소랑 합호가 되면은 묶이면은 대 송장이 찍히는 겁니다. 그리고 소와 대가 합치면 대가 나오겠죠? 대와 특대가 합치면 특대가 나옵니다. 송장이. 이 부분은 나중에 물류비에 대한 택배비에 대한 정산을 하실 때 이걸 한꺼번에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세요. 그리고 이거는 있어요. 대형과 특대형 같은 경우는 단독 배송으로 나가야 될 경우는 드래그 단독 배송 입력이십니다. 여기도 특대드 드래그해서 단독 배송으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단독 배송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형과 중형, 소형 이거를 나누는 부분이 보시면은 여기 추가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약을 해서 등록을 하시면은 사용이 가능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을 한 가지 단일 계약으로 가시는 업체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굳이 추가 박스 계약을 안 하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에 대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시는 고객들, 그러니까 그런 업체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 박스에 대한 부분을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 기본 여기 Y라고 나와 있죠? 이건 뭐냐? 얘가 주 계약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만약 다른 택배로 해서 주 계약해서 코드를 바꾸신다 그러면 선택해서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은 여기에 판매자의 기본 택배사로 선택이라는 부분이 있죠? 요걸 체크하시게 되게 되면은 이 택배로 바뀝니다. 기본 택배가 이 코드에 요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죠? 3면의 합의 안 넣었으니까 그런 거고요. 요거는 기본 택배를 어떻게 가시느냐? 그 부분이 남긴 겁니다. 그리고 요 코드를 어떻게 갈 건지, 그죠? 여기까지가 택배 배송 계약 관리의 기본 작성 방법입니다.